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좌는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87회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가나다 상사이네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사고 팔고 하는 것은 화장품을 샀다 팔았다 상품이 되겠네요. 그리고 개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 먼저 우리 개인 기업의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는 것은 계정과목이 인출금이며, 그리고 이 인출금은 전산회계 2급에서만 나오고요. 법인기업의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되며 전산회계 1급 이상에서 출제가 됩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은 출제 기준이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개인기업의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돈은 인출금이라며, 이 인출금은 결산시 자본금 계정과 대체되는 거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화장품을 구입 또는 매출했단 말은 상품을 매입하고 구입하고 또는 매출했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회사가 가나다 상사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나다 상사이기 때문에 거래처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나다 상사가 걸리는 경우가 없죠. 왜? 거래처란 말은 남회사입니다. 가나다 상사는 우리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큰 문제 1번, 2번, 3번은 기초정보관리가 되겠죠. 가나다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증명하시오. 자, 제가 미리 시간 전략을 위해서 미리 확인을 좀 해두었습니다. 틀린 부분을 이렇게 미리 확인해 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큰 문제 1번은 주로 고쳐야 되는 게 3개 또는 4개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3개 또는 4개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날짜도 이 날짜는 입력하는 경우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업 연월일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메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문제 1번, 2번, 3번은 기초정보관리 이 메뉴나 정기본 재무제표 이 메뉴에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 등록 메뉴죠. 우리 회사니까 회사 등록 메뉴 눌러주시고, 다음 이 중에서 틀린 거 하나씩 비교하시면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미리 좀 찾아두었죠. 찾아두었습니다. 어떤 거 대표자 이름이 틀렸네요. 대표자 이름이 홍길동인데 가나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홍길동. 다음 종목이 또 틀렸네요. 아래쪽에 보면 종목 있죠. 종목이 전기 부품이 아니라 화장품이었죠. 예, 화장품. 그리고 삼성세무서가 틀렸네요. 삼성세무서. 자, 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방소득세 납세지 아닙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여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삼성 엔터. 자, 이렇게 세 개가 고쳐졌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경우 없다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개업 연월일, 이 개업 연월일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개업 연월일 나와 있죠. 이것은 틀려서 입력되는 경우가 있지만 하단에 보시면 이 날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서 입력되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유의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빠져놓겠습니다. 2번 가나다 상사의 정기본 재무 상태표가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뉴에 보시면 큰 문제 2번 정기본 재무제표에 어디에
정기본 재무 상태표 있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서 하나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는데, 자, 제가 미리 확인을 좀 해두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확인을 좀 해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씩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것들은 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별 문제 없고요. 외상매출금도 하나밖에 없죠.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손충당금 이렇게 돈이 두 개가 나온 경우는 항상 왼쪽에 돈이 맞고 오른쪽에 돈을 입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왼쪽에 있는 돈이 입력되는 경우가 있지만 오른쪽 돈은 입력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두 개가 나올 때는 왼쪽 돈이 맞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55,000원이 틀렸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상매출금 있죠? 외상매출금 아래쪽에 대손충당금이 없네요. 삽입하면 되겠죠. 하단에서 대손 두 자만 치면 됩니다. 대손. 자, 지금은 무엇에 대한 대손충당금입니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선택하셔야지 이런 것들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기 때문입니다. 확인. 금액은 얼마? 55,000원 55불. 다음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틀렸네요. 자, 비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품 여기 있네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이 돈이 틀렸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340만원이네요. 지금 이 금액을 얼마로 바꾸어주면 되겠다? 340만원 3400불. 플러스 키는 여러분들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 키가 큰 거 있죠? 그거 한번 누르면 0이 3개씩 붙습니다. 필리하게 입력이 가능해요. 그리고 예수금이 틀렸네요. 자,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예수금 있네요. 87만원이 아니라 78만원이죠. 78만원.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틀려서 고칠 때는 화면 하단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대차 차액이 이렇게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입력되거나 수정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수정 작업이 끝난 후 반드시 실기화면 우측 하단에 대차 차액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게 발생됐단 말은 뭔가 누락됐거나 돈을 잘못 입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은 재무상태표는 이렇고요. 만약에 정기본 손익계산서가 나왔었더라면 손익계산서도 똑같이 고쳐주시고요. 마지막에 어떤 거? 문제지에 있는 당기순이익금액 있죠. 금액과 그리고 실기 화면의 당기순이익금액이 이 금액이 같은지를 확인하십시오. 이게 같단 말은 정확하게 잘 수정이 되었단 말이고 이게 이게 다르단 말은 뭔가 틀린 게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부터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다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 그러네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자, 여기 있죠. 거래처별 초기 2월 이 메뉴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외상매출금과 지급어음이 잘못됐다 그럽니다. 자, 외상매출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상매출금이 있죠? 외상매출금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글자, 계정 과목을 찍지 마시고요. 돈을 찍는 버릇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저는 돈을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중에 뭐가 틀리든지 누락이 됐든지 있단 말입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OK 더 유통이 245만원. 자, 이 금액이 틀렸네요. 245만원인데 이 금액이 425만원이니까 찍고 2450불 엔터. 자, 이렇게 고치고 나면 정확하게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에 차액이 없죠? 이게 0이 나오면 정확하게 고쳐졌단 말입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지급어음입니다. 뉴랜드네요.
자, 직업원 여기 있습니다. 직업원 찍어주시고요. 돈을 선택하겠습니다. 찍어주시고, 자, 여기 보니까 뉴랜드가 없네요. 뉴랜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뉴랜드 금액이 240만원. 뉴랜. 자, 뉴랜 아무리 치더라도 이렇게 입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입력하고 싶을 때, 특히 코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두 자만 치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나타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럴 때는 키보드에 보시면 F1부터 F12가 된 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F2가 사용됩니다. F2. 여기서 뉴랜이라고 치면 나타나고요. 금액은 2400불 엔터. 자, 입력이 끝이 났으니까 확인. 화면 하단에 차액이 0이죠? 없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입력되었단 말입니다. 자, 다음. 자,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란 말은 800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직업은 급여 계정에 적요를 등록해라 그러네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 되겠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적요란 말은 여기에 밖에 없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급여에서 찾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801번 코드 번호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여기에서 아무 때나 찍고 801을 입력하시면 화면 하단에 이렇게 바로 급여로 코드 번호가 나와 있을 때는 컨트롤 F로 찾지 마시고 코드 번호를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만약에 컨트롤 F 급여 하실 때는 우리는 퇴직급여 아니죠. 다음 찾기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801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얼마든지 찾는데요. 우리는 600번대, 700번대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800번대. 그래서 저는 801번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801. 자, 이 중에서 무선 적요, 현금 적요 3번에 지원 생일 축하금 지급이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현금 적요도 있고 대체 적요도 있습니다. 현금 적요 몇 번? 3번 찍고 3번. 그리고 직원 생일 축하금 지급. 자, 요 보면서 입력하겠습니다. 직원 생일 축하금 지급. 자, 오타 없고 사이뜨기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큰 문제 1번, 2번, 3번은 기초 정보 관리하는 문제로서 총 18점이죠. 매번 18점이고 이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된다. 별 지식 없이 섬세함과 꼼꼼함만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산회계 이급은 분계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분계하는 순서를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항상 분계할 때 이 순서대로 분계를 할 겁니다. 전산회계 2급, FAT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모든 분계는 이 순서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고, 저는 이 순서를 정해 두었는데요. 왜냐하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분계를 하는데요. 분계는 구체적인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정하는 것을 분계라며, 글에 대한 최초의 회계 기록입니다.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계하는 순서인데요. 문제를 읽어보고 어떤 글인지를 확인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상품을 사고 돈을 주는 내용인지, 상품을 팔고 돈을 받는 내용인지, 상품 팔고 돈 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외상값을 갚아 주는 내용인지, 계약금을 받는 내용인지, 계약금을 주는 내용인지,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 계정 과목과 돈을 적고요. 세 번째 계정 과목이 3개 이상이면 돈이 갖게 천군백군 팀을 짭니다. 왜? 여러분들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들어보셨죠? 차변의 금액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는 반드시 읽혀야 됩니다. 팀이 안 짜지면 계정 과목이 누락됐다든지 또는 돈 계산이 잘못되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어온 것은 차변, 나간 것은 대변. 자, 제가 여기서 들어온 것, 나간 것 했더니 외상매입금이 나갔는데요,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제가 들어온 것, 나간 것이란 말은 들어오고 나간 것은 자산입니다. 자산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해야 되며,
여기서 자산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것들, 당좌자산이나 그리고 당좌자산이나 또는 유형자산이 되겠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거 당좌자산, 그리고 상품이나 재고자산, 건물, 비품 이런 유형자산, 차량 운반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은 차변, 나간 것은 대변. 왜? 들어왔단 말은 자산이 증가되었고 나갔단 말은 자산이 감소되었잖아요. 그리고 피로 끝난 것은 차변. 왜? 피로 끝났단 말은 비용이 발생됐단 말이거든요. 들어오고 나간 게 없으면, 자산이 없으면, 즉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계정과목이 피로 끝난 게 있는지 보십시오. 비용이 발생됐기 때문에 차변에 적으면 되고요. 이거로 끝난 것은 수익이 발생됐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간 것도 없고 비로 끝나거나 이거로 끝난 게 없어요. 그럴 때는 거래 판료수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간혹 한 번씩 나오긴 나와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차변 대변 자리를 잡을 수 있고요. 특히 전산회계 2급, FAT 2급 치시는 분은 의외로 차변과 대변 자리를 바꾸어서 잘 적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꼭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적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채권, 채무 관련 계정과목이 이런 것들이며,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기재하지 마시오, 거래처를 적지 마시오 하면 적지 않되 나머지는 다 적어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사실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을음, 취급음, 선수금, 선급금, 미수금, 미지급금, 장기단기 대여금, 장기단기 차입금,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계정과목이 붕괴했을 때 나오면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을 해서 입력하고요.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저는 항상 이 순서대로 붕괴를 할 것이며 풀이도 이렇게 할 겁니다. 혹시 과거에 다른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우셨던 분은 그게 틀리지 않더라, 맞더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훌륭한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저는 회계 처음 한다, 내하고 우리 원샷 원길 전산회계를 만나면서 회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신 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틀림이 또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자, 10월 1일입니다. 2020년 2월 28일 상환 목적으로 거래처 진주상점에서 1,000만원을 차입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자, 먼저 여기서 상환이란 말은 갚아주겠단 말입니다. 왜? 돌려주겠다, 갚아주겠다 이런 말이 되고요. 차입이란 말은 빌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말은 대여, 빌려주는 것. 차입은 빌려오는 것, 대여는 빌려주는 것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좀 깔끔하지는 못하네요. 왜냐하면 2020년 2월 28일 날 상환 목적으로, 목적이 갚아줄 목적은 아니죠. 이 사람은 보니까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진주상점에서 1,000만원을 빌려와서 보통예금에 입금하는데요. 빌린 이유가, 목적이 갚아주려고 빌려왔다. 말이 좀 안 맞는 말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한 거래 내용은 무엇이냐면 돈 빌려오는 내용입니다. 오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1,000만원을 빌려 보통예금으로 입금한 내용입니다. 자, 빌려오는 돈을 차입금이랍니다. 차입금. 빌려오는 것들 차입금. 그런데 차입금이라는 계정과목은 없어요. 앞에 장기 아니면 단기가 붙습니다. 장기 아니면 단기가 붙는데요. 결산일로부터 오늘로부터 1년 이내는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는 단기, 그리고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는 장기가 됩니다. 자, 지금은 보십시오. 이 문제가 2019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월은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은 무조건 단기입니다. 자, 올해는 2020년이죠. 올해는 2020년입니다. 문제에서 놓으면 월은 보시지 마시고요. 년만 보시면 돼요. 2020년도에서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된다?
자, 2021년은 다 단기입니다. 5월은 1월이든 9월이든 12월이든 필요가 없어요. 2022년부터가 다 장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주면 됩니다. 올해가 지금 2019년이죠. 이 문제는 2019년 문제였습니다. 2019년이니까 2020년 내년이잖아요. 무조건 날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이 다 단기의 개념이 된다는 거. 그리고 2020년에서는 언제까지 2021까지는 단기, 그리고 2022부터는 장기,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뭐가 되겠다? 단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얼마? 이 1000만원은 단기 차입금 1000만원. 그리고 보통 예금 얼마? 100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출제하는 포인트를 유동과 비유동, 즉 장기와 단기의 구분이 가능한가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 차입금인데 앞에 뭐가 붙는다? 단기 차입금 1000만원. 자, 계정 과목이 두 개니까 팀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게 최고죠. 현금이 최고 좋습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그래서 보통예금이 차변이며, 다음 대변은 반대 하나밖에 없죠.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은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돈을 누구한테 빌렸나요? 진주 상점한테 빌렸습니다. 진주. 그리고 돈은 1000만원이죠. 구분은 3번, 4번을 해서 매달 10월 12일날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거 큰 문제 4번, 5번, 6번은 다들 일반 전표 있죠? 여기에 큰 문제 4, 5, 6은 여기에 다 입력을 합니다. 눌러주시고, 자, 한번 볼게요. 차변 10월 2일입니다. 10월 02. 월과 일은 항상 이렇게 두 자리로 입력해 주세요. 차변부터 3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금액은 얼마? 10뿔뿔. 대변 4번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자, 진주죠. 거래처 진주 거래처 걸어주고, 진주 상점이었습니다. 컴퓨터도 있네요. 진주 상점. 앱다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회계는 확인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입력이 완벽하게 끝이 났고요. 확인.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확인도 꼭 해야 됩니다. 날짜 10월 2일 맞고요. 차변 보통예금, 대변 단기차입금 맞고요. 단기차입금에 거래처 걸려있고, 대차차입, 차변과 대변 각각 1000만원씩. 예, 돈도 문제 없네요. 자, 이름으로써 1번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2번 10월 13일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광고용 휴지를 구입하고 다음의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다. 이거 광고용 휴지 구입하고, 자, 여기서는 신용카드입니다. 자,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받았다, 줬다 란 말은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단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체크카드 아닙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카드로 결제하면 오늘 돈이 빠져나가나요? 아니잖아요. 한 달 뒤쯤에 결제일에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회계는 이 순간에 돈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첫 번째,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카드가 나오면 카드사가 꼭 거래처로 걸려져야 됩니다. 지금은 국민카드네요. 국민카드사, 이게 거래처로 걸려져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한번 볼까요? 날짜는 10월 13일 나와 있고요. 금액은 30만원의 세금 부가세겠죠. 3만원. 합계 금액은 33만원입니다.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좀 여기가 누락이 되었네요. 아마 이게 86회 7회부터 출제위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바뀐 그런 느낌은 들고요. 아무튼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부가세 처리는 별도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게 좀 더 좋겠죠. 사실 이게 전산회계 1급까지 공부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거는 매입이면서 카과입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게 맞겠죠? 맞는데 이게 뭐 간이 사업자나 이렇게 되는가 봐요. 이게 좀 더 상세하게 나왔으면 좋을 텐데, 자, 이 문제에서 부가세 처리는 따로 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33만원치 뭐
광고용 휴지 구입하고 돈은 안 준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거래 내용은 광고용 휴지 구입하고 돈 지급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왜?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광고용 휴지 33만원을 구입하고 돈을 지급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자, 포인트입니다. 카드 결제입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는 돈을 안 주고 안 받은 것이며 거래처에 카드사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광고용 휴지니까 광고 들어가는 거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광고 선전비 별 문제가 없습니다. 33만원. 두 번째, 자, 내가 돈을 지급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엇을 구입하고 돈을 못 준 경우는 첫 번째, 상품과 관련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광고용 휴지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아니오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선택되어야 됩니다. 선생님 미치겠어요. 어떨 때는 외상 매입금이고 어떨 때는 미지급금이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구입한 것이 상품이면 외상 매입금이지만 상품이 아니면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맞습니다. 다음 계정 과목이 두 개니까 팀 짤 필요 없고요. 자, 들어왔다 나갔다 할 계정 과목이 없네요. 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비품 이런 것들이 없죠. 없을 때는 비로 끝나거나 이거로 끝나는 게 있는지 봐야 됩니다. 광고, 선전비, 비로 끝나는 게 있잖아요.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비로 끝나는 것은 차변. 그러면 미지급금은 어디에?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국민카드였죠. 앞에 보시면 나중에 결제일에 국민카드사에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신용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 카드사가 꼭 거래처로 걸려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13일 입력하러 갑니다. 월은 됐고요. 13일 차변 3번 광고 선전비죠. 광고 우리는 800번대만 씁니다. 금액은 얼마? 330불. 대변 4번 미지급금이죠. 국민카드입니다. 국민 됐고요. 확인하러 갑니다. 자, 확인 10월 13일 날짜 맞고요. 차변 광고 선전비 800번대 맞습니다. 대변 미지급금 국민카드 거래처 걸려있고요. 금액은 둘 다 33만원씩. 예,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10월 18일 대전 상사에서 상품 280만원을 매입하고 매입이란 말은 샀단 말이죠. 재고자산 상품을 샀단 말입니다. 그리고 8월 30일 기지급한 계약금 30만원을 차감한 대금 중 그 계약금 빼고 줘야 되잖아요. 차감이란 말은 뺀단 말이죠. 그러면 250만원 더 줘야 되는데 100만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잔액은 돈 안 줬네요. 외상으로 했습니다. 간단한 거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상품을 매입하고 돈을 지급해야 되겠죠.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상품 280만원짜리 매입하고 계약금 먼저 지급한 30만원 빼죠. 빼고 100만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150만원은 지급하지 못한 것입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품이네요. 상품은 계정 과목이 두 개입니다. 살 때는 상품, 팔 때는 상품 매출인데요. 지금은 상품을 매입했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해야 됩니다. 상품 얼마? 280만원. 다음 두 번째, 계약금을 먼저 줬습니다. 먼저는 다 선자입니다. 선생님한테 선. 주는 거는 급자가 나와요. 급. 돈이니까 금. 선급금 얼마? 30만원. 별 문제 없고요. 1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네요. 보통예금 10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150만원 못 줬네요. 자, 무엇을 구입하고 돈을 못 준 경우 상품 사고 돈을 못 줬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외상 매입금 150만원. 다음 계정 과목이 4개나 있네요. 돈이 맞게끔 팀을 짜려면 이렇게 한 팀이 되고 이렇게 한 팀이 돼야지 돈이 딱 맞습니다.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 때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비품, 건물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지금 보통예금 이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100만원이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나갔죠. 그래서 이 팀이 싹 다 대변.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선급금이 왜 대변입니까? 외상매입금이 왜 대변입니까?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팀 짠 다음에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상품은 반대편에 적으면 되니까 차별입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두 개가 있죠. 선급금 이거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이 계약금은 누구한테 줬었습니까? 대전상사한테 줬죠. 대전이 거래처 걸어주고요. 외상매입금 나중에 100만원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대전이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전. 구분은 3번 4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10월 18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0월 18일 3번 상품 금액은 2800불 대변 4번입니다. 4번 선급금이죠. 선급금 금액 거래처는 대전 상사 얼마? 돈은 30만원이죠. 30만원 300불 대변 4번 보통예금이네요. 보통예금 금액이 얼마? 100만원 1불불 또 대변 4번 외상매입금이네요. 외상매입금 대전 150만원 예되었습니다. 확인하러 갑니다. 자, 날짜 10월 18일 맞고요. 차변 상품 맞고요. 대변 선급금 거래처 걸려있고 보통 예금 외상매입금 거래처 걸려있고 금액도 둘 다 280만원씩 맞습니다.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보통예금에는 이렇게 거래처를 걸려있죠. 이는 사실 거래처가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코드 번호가 없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투명인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찜찜하시면 스페이스 한번 누르시면 스페이스 한번 누르고 엔터 하면 지워져요.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외상매입금을 입력하실 때 이렇게 대전상사 글자는 나와 있는데 코드가 안 나왔습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회계에서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글자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드 번호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일 때 이게 상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컴퓨터 내부에서는 상품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146번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가 꼭 있어줘야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1월 15일 북부 서점에 회계부서용으로 필요한 서적을 모두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네요. 비용 처리해랍니다. 한번 볼까요? 날짜 11월 15일 맞고요. 격리 실무 책 4개 단가 2만원짜리가 4개니까 8만원 과세 물품 가액 8만원 부가세는 당연히 없죠. 면세입니다. 뭐 이런 건 우리하고 해당 사항은 없으니까 빼고요. 자, 합계 금액이 얼마? 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책 8만원짜리 사고 현금으로 준 내용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적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용 서적 8만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계정 과목 서적이죠. 책, 도서, 서적을 도서를 하지 않습니까? 도서 인쇄비 얼마? 8만원. 현금은 또 계정 과목이 현금이죠. 현금. 다음 지금은 계정 과목이 2개니까 팀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비품, 건물, 현금 있잖아요. 자,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 8만원이 우리 회사로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나갔잖아요. 대변입니다. 그래서 대변. 그러면 도서인쇄비는 차변입니다. 또는 비로 끝났으니까 차변. 이래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어떤 걸로?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죠? 구분은 3번, 4번에서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5일날 차변 3번 도서 800분대입니다. 826번 금액은 얼마? 80불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8만원. 자, 확인. 항상 확인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회계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 믿어서는 안 돼요. 믿을 것은 내 눈밖에 없다. 즉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절대로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차변 맞고요. 800분대 도서인쇄비 대변 현금 맞고요. 그리고 금액도 8만원씩 예 맞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2월 4일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즉 단기 매매 차익이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 사과의 주식 100주를 1주당 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수수료 등 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사과의 주식 1주당 기도금가는 5,000원이다.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보유 중인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하고 돈 받는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기 매매증권 50만원입니다. 왜? 내가 한 주당 5,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몇 주 있다? 100주. 그래서 100주 곱하기 5,000원에서 50만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는지 볼까요? 100만원에 팔았죠. 왜? 100주 곱하기 주당 얼마에 팔았습니까? 만원. 그래서 만원에 100만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만원을 빼고 잔액 99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50만원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예금으로 99만원 받았으니까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수수료가 문제입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의 처리시 수수료 처리 살다 팔포입니다. 살때 단기 매매증권 살 때 수수료는 구입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하고 팔 때 수수료는 이익을 보고 팔았으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수수료 비용을 빼고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따로 자, 살 때는 이렇게 따로 수수료 비용을 찍어야 되지만 팔 때는 적지 않는단 말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으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에서 수수료 비용을 더하고 가산하고 수수료 비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익을 받죠. 어떻게? 55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았잖아요. 50만원 이익 받습니다. 근데 수수료 만원 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얼마가 될까요? 49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어요. 자, 이 내용은 보유 중인 단기 매매증권 처분하고 돈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보통예금 99만원 문제없고 단기 매매증권 50만원 문제없습니다. 근데 수수료 비용은 따로 적지 않는다 그랬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50만원인데 만원 빼고 49만원이 됩니다. 자, 49만원.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출제자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49만원인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입력하러 갑니다. 12월 4일 차변 3번 보통예금 99만원 9908 대변 4번 단기 매매증권 단기 치면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 금액은 얼마? 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변 4번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입니다. 평가가 아니라 처분이익 얼마? 49만원. 자, 확인하러 갑니다. 12월 4일 맞고요. 차변 보통예금 대변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그리고 99만원 예, 입력된 거 문제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거, 즉 이 만원입니다. 이 만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하지 않고 이익본돈에다가 빼고 수수료 비용은 적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이며 5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